자, 오늘 9월 2일 수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계속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증시 분위기가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예전에 기준선이라고 제가 여기 끄어놨는데 이 기준선은 이제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10,000포인트를 넘어가니까 이걸 지켜주게 되니까 상승이 나왔으며 상승이 나왔는데 고점에서 의심스러운 음봉이 뜬 다음에 다시 고점을 지켜주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 선이 의미가 없고 지금 증시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이 고점을 돌파해주면서 코스닥 예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시장은 좋고 오늘 종목 역시 나쁘지 않았지만 저는 오늘 시장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하게 마감했습니다. 어제 오버나잇도 하려 했는데 오버나잇에 실패하면서 오늘 단타만 치다가 수익이긴 하지만 오늘 시장과 종목에 비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어제 제가 오버나잇을 하려 했는데 시간에 거래해서 들어가려다가 둘 다 시간에 거래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영진약품이랑 후성이란 종목을 어제 오버나잇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종가 매수를 하지 않고 시간에 거래해서 들어가려 했는데 영진약품은 너무 힘이 없었고 후성은 시간에 거래해서 헛매수로 인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버나잇 한 종목 없이 오늘은 단타만 쳤습니다. 주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다가 힘없이 내려가는 자리가 많아서 오늘 시장에서는 수수료 세금만 엄청나게 납부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냥 탄력 받을 때 적당히 수익이 나거나 한번 저항을 본 다음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서 팔지 않으면은 아쉬운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종목들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냥 절반 매도도 하지 말고 무조건 단타만 쳐야 되나 싶을 정도로 오늘 아쉬운 상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절반 매도 한 다음에 버티던 물량들 전부 본전에서 손절해서 이렇게 못 먹은 금액만 꽤 되는데 차라리 계속 버티다가 한 방 크게 먹는 것보다 이렇게 못 먹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계속 줄 때만 먹고서 종목들 찾아다니면서 중요한 자리만 노리게 된다면 그 수익금이 쌓였을 때 한 방 크게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던 하루였습니다. 현재 시장 좋은 종목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냥 고점 근처에 있는 종목들 집중만 해주면은 먹을 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지수가 다시 고점을 뚫어주면서 고점 돌파 종목과 전 고점 근처까지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아졌습니다. 지수 상황과 그리고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강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수는 고점을 돌파한 상태며 오버나잇을 적극적으로 하기에 좋은 시장입니다. 고점을 뚫어줬으니까 이제부터 기준가는 전 고점인 863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863포인트를 지켜주거나 이걸 깨지 않는다면은 결국에 저번처럼 끝까지 무서운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추세가 다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외국인 기관들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장 초반에 강한 양매도가 나오면서 최저지수에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닌 이상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고점 회복해 준 것 때문에 9월 시장이 앞으로도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제 오버나잇을 하려고 생각했던 영진약품이랑 후성을 오버나잇에 실패했는데 영진약품이 오늘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 장중에 여러 번 매매를 했는데 상한가까지 갈 줄은 당연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고점 뚫어주는 것까지는 상상했지만 이게 상한가에서 마감을 할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힘이 강한 상태에서 마감을 한 상태며 호가 단위가 변하는 10,000원 근처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종목은 그 다음날에 시초가를 회복해 줄 때가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종목들 딱 차트를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게 그냥 고점에서 해먹고 도망간 차트인지 아니면은 다시 상승이 나올 차트인지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날에 시초가만 보면 됩니다. 시초가를 보고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윗꼬리에서 다 해먹고 나갔으면은 당연히 시초가도 지켜주지 못하고 그냥 힘없이 거래량이 끊기면서 무너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게 무너지지 않고서 서서히 시초가 위에서 올라온다. 그러면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생각나는 게 셀리버리밖에 없는데 이것도 긴 윗꼬리가 달리더니 그 다음날에 시초가만 어떻게든 지켜주니까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영진약품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 이런 캔들이 나온 종목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초가 아래에서는 쳐다볼 필요도 없으며 혹시나 시초가 위에서 거래가 된다면은 이건 해먹고 도망간 게 아니라 힘이 살아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이 참 웃긴 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영진약품도 그냥 무조건 단타로 대응했는데 상한가까지 끝까지 올랐습니다. 적당히 먹었다 싶어서 이건 빠르게 나왔지만 상한가까지 마감을 했으며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제넥시는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에 이런 지독한 차트로 무너지게 되면서 수익금을 전부 다 반납했습니다. 꼭 내가 단타로 매도한 종목은 끝까지 오르고 계속 버티는 종목은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영진약품이 강했는데 이거는 만원 호가 단위가 변하면 만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변동성이 나와서 먹을 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후성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후성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1,300원쯤인가 마감을 했습니다. 최고가가 1,400원까지인가 올랐는데 이게 어제 시장에서 만원에서 저항이 굉장히 강했는데 매물이 별로 없고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의 거래에서 좀 크게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 상승이 좀 자연스럽거나 한 단계씩 올라간다면 다행이지만 이게 10분마다 체결된다는 점을 이용하고 시간의 거래는 가볍다는 점을 이용해서 한 방에 뭐 2%, 한 방에 3% 이런 식으로 급등을 시켰습니다. 뭐 시간의 거래까지 오른 것은 괜찮다고 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험매수까지 나왔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이게 어제 5시 50분 체결 직전에 상한가까지 험매수를 넣으면서 딱 체결될 것 같이 만들다가 1초 남기고서 밑장 빼기를 했습니다. 그거 자체가 험매수인데 딱 상한가 가는 거 보고서 개인 투자자가 낚여서 무조건 주문을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개인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험매수까지 넣었으며 그리고 오늘 장전 시간의 거래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장전 시간의 거래에서 좀 말도 안 되는 물량이 쌓이게 된다면 그 종목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보통 장전 시간의 거래에서 말도 안 되는 물량이 쌓여 있으면은 뭐 잠깐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오를 때도 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오늘 1순위로 보고 매매를 하려 했지만 장전 시간의 거래 엄청난 매수세가 쌓이는 거 보고서 1순위를 포기하고서 다른 종목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장 초반에 집중한 종목이 5G 관련주 쪽인데 오늘 서진시스템이랑 에이스테크는 장 초반에는 재미가 없었는데 원래 5G 관련주 좀 잘 오르던 종목들 오이솔루션, KMW는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전부 다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저는 장 초반에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전 고점까지 거리가 멀지 않고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는 이노와이어리스에서 매매를 집중했습니다. 수급까지 좀 적극적으로 들어와 주는 바람에 오늘 쉽게 풀어나갔던 종목이며 뭐 역사적 신고가 뚫어주고 지금 5G 관련주들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종목이 KNW랑 오이솔루션이랑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였는데 이 셋 중에서 보시다시피 이노와이어리스가 변동성이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관의 수급은 괜찮지만 외국인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JP모간이 아닌 CS증권에서 들어왔는데
저는 이 알고리즘이 다 똑같다 생각합니다. CS증권이나 메릴린치나 JP모간이나 똑같은 알고리즘이 매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0만 주가 오늘 들어오면서 상승시키는 것은 좋았지만 다시 나가야 될 물량이기 때문에 이게 나감에도 주가가 고점을 버텨주게 된다면 그 뒤로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페코라는 종목에서도 좀 기대감이 많았는데 이것도 험매수 나오는 거 보고서 포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지만 단주 매매에 험매수까지 나오는 것을 보고서 바로 포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쯤일 텐데 여기서 바로 밑에 호가에 5만 주 쌓아놓고서 매수 유도하고 그런 행위가 여러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험매수가 나오는 종목의 결과는 좋지가 않습니다. 당장은 좋아 보일지라도 나중에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스페코가 오늘 한 1,700원 이상에서 이 1,500원을 벗어나서 한 1,700원 이상에서 마감했으면 그래도 좋은 자리였을 텐데 오늘 험매수와 함께 윗골이 길게 달린 것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지금 중요한 것은 10,000원 위에서 마감을 했다는 것이며 계속해서 종가가 10,000원 위에서 형성이 된다면 이것도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올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넥신이란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꾸준하게 보고 있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오늘 지독한 종목 중에 한 개가 제넥신입니다. 당연히 매수 포인트는 뻔합니다. 시초가 회복해주고서 이거 유지해주니까 저는 이 구간에서 맨 처음에 18만원부터 보고 있었는데 이거 시초가 회복하기 전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이걸 꾸준하게 보고 있던 종목이라서 미리 눈치를 채고서 한 9,200원부터 18만원부터 18만원 정도부터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매수를 넣을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한번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3,700원, 4,400원 올라갈 때까지 추격 매수하지 않고 구경만 하다가 어차피 한번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내려가지 않고선 수직으로 상승한다면 수직으로 상승한 상태에서 눌림이 나오고 나서 거기서도 중요한 자리들이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어차피 올라가다가 이렇게 눌림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빠지지 않고서 상승할 때 정확하게 18만 3,300원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매매 영상을 찍어 놓긴 했는데 저번과 똑같이 당했습니다. 분명히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세력이 일부러 안 좋은 캔들과 좀 흔히 말하는 용어인 개미 털기로 인해서 쉽게 시세를 주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최고의 주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단타 입장에서는 정말 쉽게 주지 않습니다. 물론 1%만 뛸 작정이라면 충분히 뛰고도 남을 종목이긴 하지만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했을 때 세력들이 이렇게 지독한 캔들을 만들면서 쉽게 주지 않습니다. 요 며칠간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좀 힘들었던 자리가 18만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였는데 그 1,000원, 2,000원 이상에서 마감을 한 상태며 이게 상승 추세 18만원 위만 지켜주고 있다면은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본적인 5일선을 깨버리고서 이 이동평균선도 못 지켜주게 된다면은 그 뒤부터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신규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수가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신규주들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영림원 소프트랩은 장전 시간의 거래나 또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 험매수가 너무 심한 편이라서 이건 함부로 접근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10% 상승이 나오면서 마감했습니다. 지금 고점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찝찝한 점이 한두 가지가 있어서 이거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투젠이라는 종목도 지금 전 고점 32,000원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유지해준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며 최근에 신규주들 수급도 들어오고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VI가 걸리는 종목도 있으며 최근에 또 상장했던 한국파마가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종목들, 또 조용한 사이에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이 지금 고점 추세를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상장 초기 가격을 지켜준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주들 고점 돌파해서 유지를 해주는 종목들이 있어서 장중에도 꾸준하게 체크를 해주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던 종목들 말고는 종목을 무리해서 찾아다니진 않았습니다. 이 종목들에서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먹을 자리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종목을 무리해서 쫓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수급 상위 보시면 자, 5G 관련주와 그리고 그 전에 강했던 종목들과 반도체, 뭐 2차전지 여러 가지 업종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골고루 수급이 들어오고 어제 후성처럼 집중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건 없지만 지금 기관 투자자가 다시 하루 동안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웬일로 SK바이오팜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오늘 황금선을 회복해 주었는데 이 종목 진짜 많이 뻥튀기 된 종목이라서 이제 상승하기 위해서는 황금선 회복해 주었으니까 며칠 동안 유지를 해준다면 그 뒤로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올랐다가 뭐 하루 이틀 버티지 못하고서 다시 내려가 버린다면은 다시 기관의 매도와 함께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타이밍인데 여기서 너무 수직으로 오르기보다는 며칠 동안 수급과 함께 지켜주면서 그 다음 상승을 준비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상위인데 영진약품이 돈이 집중이 되었으며 그리고 신풍제약이 역사적 신고가를 오늘 뚫어주었습니다. 정말 괴물같은 종목인데 뭐 어디까지 올라가든 말든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 어떤 종목이든 욕심 없이 대응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는 딱히 눈에 띄는 게 없었으며 그리고 HLB가 오늘 강했지만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습니다. 이것도 뭐 영진약품이랑 좀 비슷한 모양이 나왔는데 영진약품보다는 윗꼬리가 좀 더 긴 편입니다. 매도가 상당히 강했다는 뜻이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진약품처럼 시초가 위에서만 거래만 된다면 그 뒤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냥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며 이거와 다르게 시초가 밑에서 거래가 된다면 이게 그냥 털어먹기 위한 양봉일 수 있으므로 주가는 자연스럽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일제약과 HLB생명과학, HLB보다 훨씬 더 그림이 좋습니다. 고점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도 괜찮고 뭐 단타 목적이라면 HLB보다는 지금 HLB생명과학이 변동성이 훨씬 더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넥신, 알서포트 이것도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쉬어가는 게 아닌 이상은 다시 오른다 하더라도 함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 알테오젠도 마찬가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의 거래 첫 체결입니다. 첫 체결에 일단 방탄소년단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넷마블이랑 초록뱀이랑 그리고 DPC도 있을 텐데 일단 48만 주 쌓인 게 약간 좀 부담스럽습니다. 캔들이 무너진 상태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매수가 쌓인다는 것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DPC가 41만 주 장중에 못 오르고 이렇게 장후 시간에 걸어 놓은 것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41만 주 쌓아 놓고서 첫 체결이 2%의 체결이 되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험매수가 있다면 그냥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험매수가 쌓인 종목은 그 다음 날까지도 결과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피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10개 종목 중에서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험매수가 있다면 일단 거르는 게 맞습니다. 보통 시간의 거래에서 험매수가 쌓이는 이유는
그 종목을 고점에 해먹기 위해서나 아니면 고점에서 최근에 무너진 종목이거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것들 다 해먹은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올리기 쉬우니까 그 다음 날에도 뭐 개인 투자자를 꼬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이런 뭐 3, 40만 주 물량을 넣어 놓고서 매수를 유도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CJ 시푸드도 마찬가지. 최근에 안 좋은 캔들이 뜬 다음에 제대로 된 반등이 없었습니다. 이게 좋은 종목이면은 며칠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째 되었든 간에 다시 이 음봉 상단을 6,000원을 회복을 해줄 것입니다. 그 회복해주는 과정이 중요한데 시간의 거래에서 95만 주 딱 보더라도 정상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목을 봤을 때 정상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매매를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좋아졌으며 오버나잇 하기 좋은 시장입니다. 각자 원칙에 따라서 단타든 스윙이든 오버나잇이든 어떤 투자든 간에 적당히 수익 잘 챙기시고 이번 달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